남자 그 주부 카페 같은 데 가봤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만 있지 아무런 교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돌아가는 주부 카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 주부 아빠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뵙게 되는데요. 지금 큰 아이는 5학년, 그리고 작은 애는 지금 유치원 7살입니다. 두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좀 가까운 쪽이에요. 일단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색한데요.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저는 지난 20년간 IT 쪽에서 종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부가 되었습니다. 주부가 되기까지는 무슨 와이프랑 무슨 상담을 통해서 뭐 되게 큰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전업주부가 되게 되었어요. 둘이서 맞벌이 생활을 참 오래 해왔죠. 한 15년 정도를. 제가 2003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애는 일단 둘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 첫 애는 5살까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근데 5살 딱 되고 이제 둘째가 이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둘은 못 보겠다. 나도 나의 인생이 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아마 가정들이 그러할 텐데, 양가 부모님들에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마 도우미들 고용들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조선족 할머니들이 한국에 많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그 육아 도우미 일들을 하고 계시죠. 예. 육아 도우미를 이제 고용을 해서, 예, 집에서 애들이 잘 크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둘째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둘째가 좀 요즘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야? 우리 둘째가 얼마나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둘 다 그 시점에 맞춰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네. 왜냐면 애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애의 문제인데. 그래서 애들을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직접 좀 돌봐야겠다. 우리 큰애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점점 크면서 요즘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벌써 사춘기 비슷한 게 벌써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집에서 도와주시는 할머니하고 자주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있어서 부모가 지금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하고 일단 엄마 아빠가 항상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애들이 이제 겪지 못했던 일이죠. 예. 뭐 유치원 끝나고 뭐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참 핏줄이라는 게. 예. 남이 돌봐줄 때랑 아무리 그 할머니가 잘 돌봐주셨어도 이 엄마 아빠만한 게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돈 번다고 맞벌이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놓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애들하고 오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애들은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일하고 나서 밤에 들어와서 애들 볼 때 그 잠깐의 비춰지는 모습은 진짜 그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일부분만 사실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주말에는 뭐 애들하고 놀아주겠다고 그냥 밖에 나가니까, 근데 나가서 노는 것과 그 집안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애들한테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와이프랑 함께 한 1년 동안 같이 육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저는 애들을 이렇게 보는 게 어렵지 않고 애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즐겁고,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는 집안 일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허전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길 바랬어요. 나는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와이프가 취직을 하게 됐고, 제가 갑작스럽게 전업주부가 된 거랍니다. 일단 제가 전업주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아예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뭐 두려움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애들을 돌보지? 애들을 어떻게 별게 다 고민해요. 왜냐면 보통 남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애들을 돌본다?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를 입혀야 되고 몇 시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애들한테 뭘 먹여야 되고 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빨래를 안 돌려본 것도 아니고 청소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이걸 전적으로 제가 다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는데 결국 그것도 모든 게 다 처음에 두렵지 하다 보면 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에는 이런 게 좀 맞았어요. 뭐냐면 저는 사회생활을 즐기긴 즐겼는데 뭐랄까 목표로서 즐겼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별로 즐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냐 뭐 그건 아니고 굉장히 성공한 IT 쪽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성공을 했던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상장돼서 뭐 주식으로도 돈도 벌어봤으니까요. 제 위치가 늘 저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늘 그 오너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중간에서 굉장히 참 뭐랄까 내가 오너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너는 아니지만 오너의 입장은 부드럽게 전달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예. 근데 그런 생활을 거의 한 제 직장 20년 중에 한 15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와이프보다 제가 집안일이 더 잘 맞았어요. 와이프가 애를 보는 도중에 특히 이제 큰애가 요즘 커가면서 약간 사춘기를 겪고 있는 듯한데 매일매일 그렇게 또 싸우더라고요. 저는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건지 몰랐어요. 이 집안에서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청소하고 애들 거 이쁜 거 사주고 또 애들 학습 교육하는 것도 재밌고 예. 뭐 전반적으로 좀 제가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성격이 그런 여성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되게 남성스럽고 저는 좀 여성스러운 편이에요. 제가 술을 잘 못해요. 예. 제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냥 온몸이 빨개지고 저는 그냥 자거든요. 남들 한 병 마신 정도가 저한테는 소주 한 잔이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보통 보면 오늘 뭐 술 생각난다, 술 마시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누군가 나한테 야 오늘 술 먹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술 생각 같은 게 잘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술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죠. 직장에서 하는 그런 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리움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좀 그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그리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술이 먹고 싶다,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수다도 떨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워하는 그 와이프보다는 제가 더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에 좀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벌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어요. 저희가 그 이제 1년 동안 둘이 같이 놀면서 한 달에 우리가 얼마를 쓰면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들을 다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꼭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 외벌이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집안에서 지금 나가는 돈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뭐 이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계산해 보시는 거를 되게 추천드려요. 막상 그 계산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쓰는지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벌이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둘이서 버는데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알면 혼자 벌어도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있으면 아무래도 맞벌이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이 어느 정도 벌고 이제 집도 사서 빚도 다 해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집안 생활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혼자 벌어도 문제 없다, 예, 라는 결론이 섰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전업주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외벌이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예. 버는 게 이제 예전에 둘이 벌었던 거를 이제 한 명이서 벌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둘이 벌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번다고 해서 돈이 더 저축이 되는가 하는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벌면 집에 뭐 돌봐주시는 아주머니를 쓰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봐주시던 어느 정도의 육아 비용을 드려야 되잖아요. 육아 비용을. 근데 예를 들어 뭐 조선족 아주머니 한 명 쓰는데 보통 한 200에서 230 정도, 요즘 시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정도 하거든요. 예.
2명 키우는 조건으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혼자 외벌이 하도 그 나가는 돈 생각하면 혼자 외벌이 해도 예, 크게 문제 없는 거죠. 예전보다 물론 이제 좀 덜 풍족한 것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갔는데 예전에는 막 펜션 막 5, 60만 원짜리 막 결제하고 막 그냥 갔는데 그런 거 이제 구해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왕이면 뭐 텐트 치고 뭐 낭만적이잖아요. 예. 이제 애들 좀 컸으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고 빚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맞벌이를 하지 말고 두 분이서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일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 전업주부가 되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애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잠깐 보는 건 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요리를 해줘서 뭐 맛있게 먹이고 그리고 또 애를 보내고 애가 아플 때 대응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좀 알게 되겠지만 뭐 처음에는 뭐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것도 부딪히다 보면 다 늘어요. 전업주부를 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나이는 애들 나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나이 정도의 전업주부 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그래서 애들이 한 5살쯤 되면 돌보기가 좀 수월해져요. 왜냐면 일단 유치원도 보낼 수 있고 유치원을 또 이제 종일반을 보내면 거의 뭐 집에는 한 5시, 6시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 시간이 좀 주어지는 거죠. 물론 그 자기 시간이라는 게 그냥 쉬는 시간 아닙니다. 예.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제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가 되겠다 하니까 가장 놀라시는 건 뭐 어머니시죠. 뭐 지금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예, 뭐 남자가 뭔가 전업주부 한다는 게 예, 뭐 어머니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워낙에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이번에도 좀 크게 놀라시긴 했는데 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업주부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여름 휴가 때였어요. 예, 여름 휴가 때였는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일정을 짜놨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저쪽 이제 동해안 쪽으로 바다 쪽으로 갔습니다. 하루는 뭐 호텔에서 자고 하루는 또 캠핑하고 뭐 이런 스케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때 회사 일이 좀 있어가지고 중간에 돌아가 봐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 둘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집에 있으면 집에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있으면 어떤 제가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현저히 적어져요. 그리고 제가 뭐 도움이 필요하면 당장 뭐 어머니가 됐던 아니면 와이프가 됐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해안이란 말이죠. 완전 멀리 떨어진 외지에 나가서 애들을 이제 저 혼자만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예.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몇 박 며칠을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빠 더 여행 다니자고. 그리고 애들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애들 둘을 이렇게 진짜 엄마 없이도 혼자 다 볼 수가 있구나. 예. 거기서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애 엄마가 뭐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뭐 집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출장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예,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애를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만약에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해보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맞벌이에서 둘이서 일하다 보면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뭐 직장에 반차를 내던 연차를 내던 나와가지고 쉬고 애들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남자로서도 그런 두려움들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육아휴직을 한 짧게라도 한 2, 3개월이라도 꼭 해보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냐라는 그 편견들이 있죠. 예. 엄마가 있어야지 엄마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첫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엄마가 쉬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 게 그 아이의 눈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예. 우리 엄마는 지금 뭐 대기업 어디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신났었나 봐요. 그 전혀 우리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쉬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꼭 키워야 되나? 아니에요. 예. 누가 키우라고 된 거 없고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식입니다. 예.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둘 중에 한 사람이 잘 키워야죠. 뭐 둘이 같이 키우는 거죠. 사회생활을 더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더 맞는 사람, 그리고 더 자신의 커리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강하다면 저는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전업주부가 되면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옛날에는 그냥 뭐 늦게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애들하고 그냥 눈만 마주치는 정도? 그래도 유아기 때나 아기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안아주고 뭐 하기도 하지만요. 애들 조금 크면 그 자주 대화 안 하면 애들하고 대화하는 게 점점점 멀어져요. 뭔가 말 붙여도 이런 거죠.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붙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아빠랑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아빠랑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IT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애가 이제 뭐 한참 스마트폰이나 뭐 온라인 이런 것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랑 이야기하면 아빠가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애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할 때보다 아빠가 주부로 할 때 아이들이 말을 더 잘 따라요. 그거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좀 더 무섭다라는 인식들을 알게 모르게 애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아이들한테 지시하고 가이드를 내리고 뭘 할 때는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아빠가 하면 뭔가 약간 무섭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시키면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가 애들을 봐줄 때 훨씬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남자분들 집에 가시면 엄마가 많이 그 육아로 지쳐 있으면 아빠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아빠 말을 애들이 더 잘 듣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더 친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엄마 말보다는 아빠 말을 더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은근히 일하다 보면 힘쓰는 일이 정말 많아요. 물론 요즘 여성분들도 힘 좋습니다만 어쨌든 집안에서 하다 보면 특히 뭐 저는 이제 전기와 관련된 것들을 잘 만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나갔거나 뭐 이랬을 때 제가 직접 집안에서 고칠 수 있으니까, 요런 게 이제 저 늘 이제 직장 다녀온 뒤에 막 새벽 늦게까지 와가지고 야 뭐 고장났어 저거 좀 고쳐줘 하면 그 새벽에 막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막, 아니면 주말밖에 없으니까 막 고쳤는데, 이제는 제가 집안일 하면서 직접 시간이 나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숙련이 돼야 되겠지만, 이 집안일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바꾸면 자기 시간이 좀 생겨요. 직장을 다닐 때는 뭐 그냥 모든 게 다 직장에 멈춰져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혹은 뭐 직장에서 밥 먹고 일하다가 집에 오면 씻고 잠들고,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집안일을 하면 아침에 최대한 속도로 꺼내놓으면 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한 몇 시간에 저만의 어떤 시간들이 좀 지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한 1년 정도는 되셔야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지셔야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전업주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로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 1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경력이 단절되는 걸 의미해요. 이걸 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그리고 아마 뭐 제가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고용을 했을 때 보면 솔직한 말로 몇 년씩 뭐 다른 일 하다가 쉰 사람을 뽑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업주부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경력이 완전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대신 다른 일,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 혹은 창의적인 일, 창작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전업주부가 되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도 그냥 막연히 그냥 전업주부만 되고자 해서 지금 이것을 선택한 건 아니고, 창작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는 음악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또 영상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한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도저히 이건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해가지고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래서 제가 주부 일을 다 맡으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에서 빨리 내가 이 변화를 주지를 않으면 나중에 50대, 60대가 돼서 뭔가 어떤 분야에서 은퇴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일을 아예 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도전하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무슨 지금 제가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는 거는 싫었어요. 예. 그냥 창의적인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회생활을 했던 건 솔직히 말해서 어떤 돈이 좀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뭔가 이익적인 부분들을 발생시키면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고. 예. 아마 지금도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TV 키면 자주 나오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 뭐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현재 전업주부를 하는 아빠의 수가 한 16만 명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 추이가 늘겠죠. 뭐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육아휴직을 아빠들도 한번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꼭 여자가 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자도 전업주부가 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집안일이 더 잘 맞다 싶으신 분은 집안일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안일에 전혀 소질이 없어, 관심도 없고 애 키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와이프가 나보다 더 잘 나가,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맡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느 정도 집안일이 잘 맞으면 그거는 의미가 있지만 전혀 집안일도 잘 못하고 맞지도 않는데 이 일을 해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겠다? 예. 전업주부가 된다는 건 무슨 내가 시간을 만들거나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생기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전업주부는 내가 아이들과 더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즐기고 가정을 꾸미고 이런 것들에 더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업주부가 일종의 무슨 셔터맨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부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좀 외로워요. 네. 이게 남자가 주부 생활 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주부 생활을 하다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남자 그 주부 카페 같은 데 가봤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만 있지 아무런 교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돌아가는 주부 카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남자 주부님들 하고 여기 마포구에 사시는 주부님들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예. 저희 남는 시간에 좀 만나서 좀 교류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날 보면 전업주부는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사실 다 두려워하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해오신 맞벌이 중에 여성분들도 갑자기 집안일 하려고 들면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애들을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집안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부아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뭐 남녀 할 거 없이 어떻게 주부로서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부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거고요.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주부아빠를 응원해 주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